문제 2번 들어갈게요. 문제 2번은 사실관계 1, 2, 3으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일반론적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에 대한 그 일반론 쓰라는 게 배점 20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 각각 1, 2, 3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어쩐지 가부를 가리는 30점, 그래서 각 10점씩 배분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이 판례들도 문제 1번과 마찬가지로 다 최신 판례들이고요. 미리 공부를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를 여기서 시험장에서 이걸 다 읽으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판례 끌고 온 문제인지만 빠르게 캐치하고 답안 쓸 때 필요한 정보만 기억 환기시키는 용도, 그 다음에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에 필요한 정도로만 갖고 오면 됩니다. 이것도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 다 갖고 온 거고요. 예, 뭐 날짜 같은 거는 좀 바뀐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뭐 크게 의미 없는 날짜들이고 답안에서도 뭐 굳이 인용 안 해도 됩니다. 문제 간단히 보면은 지금 이렇게 줄 그어 놓고 A에 대한 전자정보 A에 대한 A 그 다음에 사실관계 2번 보면 전자정보 B 사실관계 C 전자정보 C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일반론 압수에 관한 판례에서 나오는 일반론 적어주고 그 다음에 A, B, C 각각 30점이니까 10점 분량으로 해가지고 증거능력 논하고 증거능력 인정되었고 처벌받았고 증거능력 인정되었고 사실관계 1만 증거능력 부정되었어요. 이거 휴대전화 이거 빠르게 읽어보면 휴대전화 2대 휴대전화 2대 판례 이거 딱 휴대전화 2대 보면서 딱 바로 캐치를 해야죠. 하고 내용을 빠른 속도로 읽어보면 아 내가 알고 있는 그 판례 맞구나 오케이 그러고 답안 작성 들어가면 되고 사실관계 2 모텔 투수 모텔에 카메라 설치 아 모텔 위장 카메라 그거 나체 모텔 손님들 객실 손님들 찍는 거 오케이 그 판례 하고 바로 답안 작성 들어가고 필요한 것만 여기서 뭐 필요한 정보 있는지 답안 쓸 때 필요한 거 있는지 기억 안 나는 거 있으면 환기시킬 때 용도로 이렇게 하고 결론은 미리 다 알고 있어야죠. 사실관계 3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안마시술소 그 판례 바로 환기하고 바로 답안 작성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럼 이것도 다 그 본 판례로 볼게요. 먼저 사실관계 1입니다. 2021년도 판례고요. 이거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전자증거 그 이미 제출에 따른 압수의 방법 이렇게 딱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그 아까 문제 1번에서 쓰란 얘기였습니다. 공통 이론 파트 이거 다 판례 내용 발라주라는 얘기죠. 누가 더 많이 판례를 베껴서 거의 그 현출하느냐 그거 뭐 그걸로 가리는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좋은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양 차원으로 플러스 답안 작성하면서 다 최대한 많이 적어줘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뭐두 문자를 따든지 두 문자 따기도 힘들죠. 이거 뭐 어떻게 다 두 문자를 따요? 그냥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판례들은 사실 어려운 판례는 아니죠. 뭐 분량은 엄청나게 많지만 뭐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쭉 밑으로 쭉 있는데 뭐 이거 전체를 다 뺏겨줄 수는 없지만 이 내용들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이런 거 답안에 쓰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죠. 진짜 어려운 것들은 공부를 해도 답안에다가 무슨 판례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쓰기 힘든 그런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진짜 어려운 거고 이런 거는 공부만 하고 미리 숙지만 돼 있으면 그리고 평소에 쓰는 연습이 조금만 돼 있으면은 뭐 웬만큼 그냥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좋은 내용들이 있고 이건 다 읽지는 않을게요. 이게 대량성이나 긴 시간이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그 자리에서 그 필요한 정보들만 저기 하라는 거죠. 쓸 뿐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형사소송법 218조 어쩌고저쩌고 이미 제출 때문이다. 다만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대법원 판례 보면은 목차까지 이렇게 딱딱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이 목차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그냥 이미 제출에 따른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해서 논하시오 20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대상과 범위고 이건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아까 문제 1번에 이렇게 압수에 관해서 논하시오 일반론 쓰는 거 대법원 판례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목차도 이렇게 간결하게 이미 제출물에 따른 전자정보의 압수의 방법 대상과 범위 그리고 그 소목차로 이렇게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돼야 되고 이미 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고
불법 촬영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피의자 아닌 사람이 제출하게 되면 이미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상과 범위 이렇게 목차들이 친절하게 다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다 답안에다 다 그대로 뺏겼으면 됩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뺏겼느냐, 그냥 뭐 그럴수록 점수를 많이 주겠죠. 전자정보 출력 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해라. 과정에서 무관정보 발견하면 어떻게 해라? 삭제 폐기해라. 유관 무관 삭제 폐기, 유관 무관 삭제 폐기. 핵심 키워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다시 판례 원문으로 돌아가서 압수의 방법 길죠. 내용 요약해서 쓰면 돼요. 이거 뭐 어떻게 다 기억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쓸 수는 없죠. 대상과 범위, 의사를 고려해라. 소목차 이렇게 아까 가나다라 막까지 있었죠.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되고, 적법 절차, 영장주의 비례 원칙, 뭐 온갖 좋은 이야기 다 써져 있어요.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 최소한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감정증거, 정황증거도 오케이,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있어야 된다. 근데 범죄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의 범행이라는 것은 안 된다. 네. 객관식에서도 매번 나오고, 네, 중요한 판례죠. 불법 촬영 경우, 불법 촬영은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 이런 단어들 키워드로 다 넣어주면 되죠.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왜냐면 지하철에서 여자 다리 찍은 사람은 또 어디선가 분명 여자 다리 찍었겠죠. 더한 것도 찍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습성이 의심되고, 어떤 그 사람의 그런 성적 취향, 그런 뭐 모르는 사람의 그냥 처음 보는 여자의 다리가 흥분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냥 상식적이고 직관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판례들은 공부만 해놓고 이런 중요 키워드만 딱딱딱딱 암기 뭐 기억해놓고 해서 이런 것만 현출해주면, 그리고 이제 이런 사진들은 뭐 휴대전화에다 엄청 많잖아요. 보통 그 판례들 읽어보면 그 피의자들이 핸드폰에 갖고 있는 뭐 사진이 몇천 장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유통되면 안 되니까, 벗은 사진 이런 게 나체 사진 이런 거니까 신속하게 압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적시할 필요성도 크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특정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다른 사생활을 침해할 염려가 없다. 예, 막 수사기관이 막 수사하느라고 막 자료 다 뒤지면 아무리 범죄자지만 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인격권에 대한 내용도 판례 나오죠. 뒤에 뭐 어딘가에 여기 나오는 인격적 법익 이런 걸 침해하면 안 되는 선에서 해야 되니까, 범죄자라고 해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피의자 아닌 사람이 이미 제출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 사실관계 2의 모텔 사건이죠. 이 모텔 주인이 그 모텔 객실에 설치된 그 내장형 카메라였나 뭐였나 그거를 다 제출한 거니까, 경찰에다가 본인이 제출한 게 아니죠. 범죄자가. 그런 그 피의자 아닌 사람이 이렇게 제출하면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있어야 되고, 계속 나오는 단어죠. 이거 그냥 인격적 법익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 인격적 법익에 대한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휴대폰들은, 그래서 제한 없이 이렇게 막 하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없으면 상관없겠죠.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해라, 압수목록 교부해라, 뭐 어떤 정보로 이렇게 했는지 뭉뚱그려서 주지 말고, 압축 파일 집으로 주지 말고 목록을 상세히 교부해라. 그런 판례도 있었죠. 전자정보가 혼재된 전자정보나 이런 거 받으면 형사소송법 이런 규정, 변호인에게 참여기회 보장하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 작성 교부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다 준수하라는 얘기죠. 좋은 얘기들 다 적혀 있고요. 기억나는 대로 답안에다가 다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가 아닌 정보에 여자에 의하지 않고 이미 제출하면 동의한 것은 어려운 것뿐 아니라 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라. 또 있어요. 이미 제출 정보 전환 탐색 과정에서 무관 정보 발견하면 어떻게 하냐.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하나요? 할 수 있다. 영장 발부 바꿔 해라. 안 그러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하면 위수중에 해당되고, 사후에 이렇게 했다거나 영장 발부하거나 피고인이 이런 걸 동의했다고 해서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엄청 길게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 기억나는 대로 다 답안에다가 발라주시면 됩니다. 객관식에서도 다 중간중간에 이런 거 다 띄어내가지고 객관식에 나오죠. 판단 볼게요.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사실관계 아까 문제에서 그대로 다 갖고 온